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 200초 영어. 이번 시간은 독해, 즉 구조적 독해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 2입니다.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 현재 다음에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인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 1에서 묶음 3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마지막 첨가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분사 구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첨가 구문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첨가 구문의 형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 문장에서 접속사,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의 형태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첨가 구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콤마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첨가 구문의 형태를 말할 경우에는 반드시 콤마를 포함시켜서 접속사,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라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While he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he met an old friend라는 문장에서 콤마 앞부분이 접속사, 주어동사에 해당되는 종속절이고 콤마 뒷부분이 주어 플러스 동사에 해당되는 주절이 됩니다. 이러한 문장 형태를 첨가 구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구조가 의미적으로 주절에 종속절인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가 첨가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종속절은 부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첨가 구문의 특징과 의의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첨가 구문에 사용되는 접속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스스로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that과 나머지 접속사로 분류됩니다. 나머지 접속사들은 모두 스스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접속사의 예로는 when, although, after 등이 있고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접속사가 첨가 구문을 이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접속사인 when, though, as, if, while, after 등이 독해 도중 보인다면 이 문장은 첨가 구문이고 이 접속사 뒤의 문장 구조는 주어 플러스 동사, 콤마 주어 플러스 동사라고 미리 예측하라는 것입니다. 문장의 구조면에서 첨가 구문은 독해를 할 때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문장의 구조 파악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길고 복잡한 문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여러 줄에 걸쳐 있는 첨가 구문의 문장을 독해할 경우에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의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장을 접했을 경우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의 경우에는 참으로 난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처음부터 모르는 표현이나 어휘가 나와서 문장의 해석이 잘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 개별 단어의 의미에 너무 치중해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S가 의미가 있는 접속사이고 때문에 첨가 구문을 이끈다는 것만 파악한다면 이 문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훨씬 경감될 것입니다.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습니다. 화면의 문장에서 사선의 의미는 이 문장이 콤마를 중심으로 두 문장이 서로 별개의 문장이라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서 일단 전체 문장을 파악하는 데 부담이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설명한 것을 우리말 문장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여러분께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라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의 말은 끝난 것입니까? 끝나지 않은 것입니까? 당연히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탐이 들어왔다 또는 그 사건이 발생했다 등의 말이
연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로 누군가가 When I was studying English 라고 말을 했다면 이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의미가 있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종속절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 별개의 문장인 주절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첨가 구문에 사용된 콤마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콤마는 문장을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위에서 보았던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문장에서 콤마를 제거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as가 이끄는 종속절이 어디서 끝나고 새로운 주절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종속절이 끝나는 지점에 콤마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콤마의 역할이 문장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문장의 종속절과 주절의 위치를 맞바꾸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종속절과 주절의 위치를 맞바꾸면 화면과 같이 됩니다. 화면의 문장은 접속사 as 앞에 콤마를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사 as가 두 문장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별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첨가 구문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 구문이 분사 구문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장 구조의 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분사 구문에 대한 문법적 내용이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가지고 있는 문법책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의미를 전달할 수만 있다면 더 간략한 표현은 더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첨가 구문은 분사 구문을 포함해서 크게 총 5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방법은 주절인 주어 플러스 동사 부분은 그대로 두고 종속절인 접속사 주어 동사 부분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접속사 주어 플러스 동사 부분은 분사 구문을 비롯하여 with 분사 구문, to 부정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접속 부사로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 구문의 경우도 존재 가능한 분사 구문의 형태는 화면과 같이 ing, 빙 pp, 빙 형용사, 빙 명사의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보면 화면에 정리된 것처럼 첨가 구문에서 종속절인 접속사 주어 동사의 부분은 크게는 5가지, 작게는 총 8가지의 변환이 가능합니다. 각각에 대한 예문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장을 영문에서 보았을 경우에 첨가 구문이 변형된 형태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리한 형태 말고도 주의해야 할 요소들이 분사 구문에 존재합니다. 첫째, 분사 구문의 위치입니다. 이는 3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정리된 것처럼 분사 구문이 주절 앞에 있는 경우가 있고 분사 구문이 주절 뒤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 구문이 주절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사 구문은 화면의 문장처럼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접속사는 원래 생략해도 되지만 화자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접속사를 남겨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셋째, 다음 화면의 문장처럼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하여 분사 구문 앞에 명사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문법적으로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은 분사 구문이라고 설명됩니다. 결론적으로 방금 정리한 3가지 문장 구조들이 모두
첨가 구문 후 종속절, 즉 접속사 주어동사 부분을 변형시키면서 나타난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첨가 구문이 변형된 다양한 형태들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다양한 문장 형태들을 만났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모두 첨가 구문 후 변형된 형태들로 이해하고 접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약본이다 보니 첨가 구문에 대한 내용과 예문이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다음에 제공될 본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 200초 영어 독해편 세 번째 시간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 2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No rain, no flower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